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폰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가입하고 있죠. ISA라고 하는 거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이거요, 제가 볼 때는 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라고 하는 것은요, 인디비주얼, 그 다음에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해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2016년도 도입한 이후에 2023년도 11월 말 기준으로요, 무려 가입자 수가 488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2024년도 4월 말 기준은요, 511만 명 이상이 됩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 투자 금액도 2023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23조 이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ISA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합니다. 말이 거창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익이 있는지 한번 가입 시 실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윤석열 정부에서 ISA에 대해서 개정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조정하고요.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개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하게끔 만들어줄 예정이죠. 그렇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처리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시행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입자보다는요, 금융기관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입자한테 실익은 별로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입자의 실익이 거의 없다면 과연 그럼 누구한테 이익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유치하는 금융기관 이익이 되겠죠. 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우대 상품 있죠. 9.9% 저율 과세를 합니다. 물론 2025년도까지는 1.4%고요. 2026년도에는 5.5%, 2027년도부터는 9.9%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익이 100만 원 난 경우 이자 소득세를 15.4% 떼야 되거든요. 15만 4천 원 대신에 9만 9천 원만 뗀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5만 5천 원 정도 이익이 됩니다. 이 이익 많은 걸까요? 너무 저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금 우대 상품을 많이 유치한 금융기관의 이익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가입자의 섀도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죠. 결국 알량한 세금 우대 정책으로 금융기관만 배를 불린 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요, 비과세 상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라고 아주 거창하게 캐치프레이즈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가입한 상품들 대부분이요, 수익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저조한데 과연 비과세 혜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령요, 10억 원을 그동안 계속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1000만 원이에요. 그거 비과세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그 혜택을 올바르게 보려면요, 1억 원을 투자했는데 11억 원이 된 거죠. 그랬을 때 10억 원의 이자나 배당이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이랬을 때 비과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말만 거창하게 비과세 효과라고 말해놓고 실익은 별로 없는 이런 상품은요, 제가 볼 때는 고객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고객을 가입시키기 위한 어떠한 그런 유인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생계형 저축이었거든요. 5천만 원 납입 한도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하고 유공자, 장애인들이 가입을 하면요, 이자소득세 전액을 면제해 줍니다. 이것은 보험 말고 그냥 은행권에서는 최고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300만 원 이자가 발생됐다고 가정해 볼까요? 300만 원 나오는 것도 사실은 힘듭니다. 이자 소득세 46만 2천 원 절세가 가능한 거죠. 비과세를 통해서. 그런데 5년간
가입을 했다면요, 매년 92,400원 정도 절세 효과밖에 없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효과가 너무 저조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라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3분의 2 토막 나고요. 100만 원밖에 이자가 안 붙었다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비과세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자, 이런 것을 바로 껌값이라고 하죠. 하지만 금융기관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그 가입을 유치해서요, 예대 마진만 보더라도 엄청난 이익을 챙겼을걸요? 제가 이제 요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외딴 집에 살았는데, 외딴 집에 사는 사람들만 골라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연쇄 살인범이 되겠습니다. 김대두라고 합니다. 굉장히 라디오 속에서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연쇄 살인을 했는데 놀랍게도 몇백 원, 몇천 원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대체로 금액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 말이 이겁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금융기관은요,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세금 호대, 비과세, ISA 이런 걸 통해서요, 예대 마진만 보더라도 가입자가 너무 많아서요, 이건 처음부터 티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태산이죠. 엄청난 이익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태산 모아서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바벨탑 같이 엄청난 태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융기관은 앉아서 손 짚고 헤엄치는 격이 되는 것이죠. 돈을 정말로 많이 법니다. 자, 보험상품 비과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유지를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보험 가입하라고 할 때요, 복리효과하고 비과세 효과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가입시킬 때요. 하지만 둘 다 잘 안 됩니다. 왜냐면요, 10년 납 같은 경우에는 겨우 10년 동안 납입하는 동안에 겨우 10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이자가 거의 안 붙어요. 그러니 복리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또 복리효과가 없으니 이자가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준다?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보험 10년 납의 경우 8년에서 10년은 돼야지 겨우 원금에 도달하고요. 그것도 공시율이 떨어지면 점점 길어집니다. 늦춰지겠죠. 따라서 소문난 잔치에 기다려서 먹으려고 며칠을 굶었어요. 10년을 굶었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먹을 게 하나도 없죠. 물론 잔치에 가도 1인분밖에 못 먹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요, 10년을 기다려도 10년 이후에 또다시 그러면 복리가 많이 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도 알아볼까요? 이거 제도 시행한 것은요, 퇴직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이런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퇴직연금 시장이요, 4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겨우 1%대 중후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 종업원 퇴직급여 보장이라는 정책을 펼친 결과 누가 더 이득이 생겼습니까? 금융기관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생겼죠. 자, 그리고요, 소득공제 혜택 주는 상품이 있고요, 세액공제 주는 혜택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량한 세제 혜택을 믿기로 해서 저조한 수익을 받게 만들죠.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수익률 너무 저조하고요, 평생 가져가야 돼요. 해지한다면 해지가산세, 기타 소득세로 16.5% 떼거든요. 그것도 원리금에 대해서 뗍니다.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알량한 세액공제 좀 해주고 가입자들의 많은 돈은 갈키로 긁어 모으는 것이죠. 현존하는 보험 및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입자의 이익보다는요, 금융기관의 이익이 대부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서울 시내 어디를 봐도, 대도시 어디를 봐도 빌딩 가지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이죠. 보험회사고요. 여러분은 조그만 빌딩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자기 돈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순수한 가입자들은 정말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 가입을 하신다면요, 수억, 수십억 그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팁을 제가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같이 협업할 시너지를 내실 분도 모시고요. 투자하실 분도 모시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업그레이드 목적이고요. 나중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배분은 평생 해드릴 수 있는 엄청난 기대 효과를 노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출연하실 분,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같이 이끌어 주실 앵커, 이분도 모시겠습니다. 앵커라고 해봤자 뭐 사실은 아마추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저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대담 형식으로 파트너가 있죠. 그래서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초보자도 가능하고요. 단지 용모 단정하고 신뢰를 주는 인상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방송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방송 콘티 다 제가 다 짜드립니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 추후 수익 쉐어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ISA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이라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인 사람은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전 연도 그 19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19세 미만인 사람도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반형은요, 가입했을 때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 2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3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세금 한 푼도 안 내고요. 100만 원에 대해서는 초과된 부분, 200만 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9.9%를 매깁니다. 그리고요, 서민형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가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자영업자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가입이 가능하겠죠.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에 비해 2배입니다. 400만 원이고요. 초과시 저율과세 9.9%입니다. 그런데 비과세 한도는 높여줬는데요. 제가 볼 때 총급여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과연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농어민형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 3,800만 원, 3,800만 원 이하 농어민이면 됩니다. 거주자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서민형하고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고요. 저율과세 초과시 9.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2천만 원 납입 한도고요. 최대 그렇다면 5년 동안에 1억 원을 납부할 수 있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저율과세를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3년 이상 유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5년 전부 다 채웠는데 이제는 3년만 채워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 어떻게 볼까요? 부자들은 제가 볼 때는 200만 원밖에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현명하게 판단해서 가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11만 명 이상이 가입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부자가 아닐까요? 제가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자산가는 이 상품 가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과세 혜택보다는요, 그냥 투자를 하더라도 비과세 상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여기 넣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정말로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요, 저소득층이 어떻게 매년 2천만 원씩 낼 수가 있을까요? 그죠? 3,800만 원 총 수익 금액이 있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다 하면은요, 사실은 2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도 납부하기 힘들걸요? 그걸 모르고 그냥 2천만 원씩 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빚 좋은 개설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입은 했으나 만땅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유인체에 있어서 무조건 많은 사람을 확보했죠. 하지만 실익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 ISA 종류별로, 형태별로 투자 대상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형 볼까요? 거의 가입자의 80%가 이 중개형을 선택했습니다.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TN, RP, 판매조건부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형은요, ETF,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뭐 ELS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채, ETN, 예금, RP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임령 같은 경우에는 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과세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볼 땐 말짱 도루묵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채권에 과세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요, 채권에 과세할 때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개인이 투자한다면. 매매 차익이 더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ISA에 가입했다고 비과세 혜택 준다? 제가 볼 땐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채권형 펀드는 전액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ISA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채권에 개인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내겠지만 뭡니까 이거? 매매 차익 엄청나거든요. 이건 원래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효과는 사족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혜택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말짱도루묵 그 혜택 비과세요. 펀드에 과세하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는요, IS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면 이자 배당,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과세하는 것 같죠? 하지만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경우 어떻습니까? 수익의 대부분은 주식 매매 차익이거든요. 그런데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채권에 개인이 투자한다면은요, 채권 매매 차익, 채권 이자, 그 다음에 주식 매매 차익, 주식 배당, 네 가지에 대해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수익의 가장 큰 원천이 되는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 IS에서 그 펀드에 투자한다고 해서 비과세 했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효과는 사족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세 번째 말짱 도루묵인 비과세 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ETF에 대한 과세 좀 알아볼게요.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전액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ETF 투자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2025년도 5천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금투세가 있습니다. 금투세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거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폐지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5천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 서민들이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려면 얼마나 투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IS에 들어간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느니 그냥 개인이 투자하시면 돼요. 주식이나 ETF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과세입니다. 물론 ETF는 주식형 ETF가 비과세고요. 뭐 채권형 등은요,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는 합니다만 우리가 ETF 어떻게 투자합니까? 주식형에 투자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효과는 사족에 불과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SA의 비과세 혜택은 무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챙기죠. 그리고 많은 돈을 예치시켰죠. 그리고 예치를 통한 예대마진도 볼 겁니다. 또한 제가 볼 때는요, 비과세 혜택이 별로 쓸모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비과세가 돼서 내가 얻는 혜택 또한 저조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을 비과세 받는다. 5년간. 그러면 30만 8천 원의 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세 대비해서. 왜냐하면 15.4% 이자 관련 세금을 떼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에 내가 투자해서 30만 8천 원의 이익을 본 겁니다. 그렇다면 1년에 얼마 본 겁니까? 6만 1,600원 아닙니까? 이거 정말로 최악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하루당 계산해 볼까요? 169원에 불과합니다. 169원의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내가 5년간 1억 원을 예시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죠. 400만 원 비과세 혜택도 미미하지만요. 사실은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이 그 정도 낼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400만 원 받다 하더라도 어쩌어쩌해서 그래도 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하루에 169원의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1억 원을 5년간 맡긴다? 차라리 투자하지 마시고요. ATM 수수료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있죠? 7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아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얄팍한 금융정책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걸 가입했을 때 실익을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연금저축 가입하는 사람들 실익 판단하라고 해요. 세액공제에 눈이 멀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 시 누구의 이익이 더 되는지 현명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물주인, 딜러인, 금융기관이 더 많이 이익을 봅니다만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 개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도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의 40% 보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60% 보면 되겠다. 이러면 가입할 용의가 있죠. 하지만 개인은 뭐 5%도 안 된다. 나머지는 다 금융기관이 95%다. 그러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ISA 가입하지 마시고 개인이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요, 이제는 개인이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잘 투자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종합소득세, 건보료, 상속세 등을 감안한다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과세 ETF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건 비과세예요. 하지만 상속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왕창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콘스탄트 김 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투자한다면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2억 원 이하일 때는 9.9%밖에 안 되거든요. 2억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200억 원까지는요 20.9%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도 안 내겠죠. 건보료 안 내겠죠. 그 다음에 상속세도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인이 자기 법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 법인, 손자녀 법인이기 때문에 상속세도 걱정이 없습니다. 자,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요,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키는 방법은 절세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ISA, 보험상품, 종신보험, 연금보험, 예금적금, ENS 펀드 이런 것들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모조리 다 해지해서요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공적인 은퇴자산 아니면 성공하는 자산관리,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법인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바로 법인, 아바타, 화신, 분신을 통해서 대리 투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모든 것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100년 동안의 이 모든 것들, 세금 절세하는 것들, 건강보험료 절세하는 것들,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절세 전략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실행이 가능하죠. 가족투자 법인을 설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손자나 자녀가 100% 가지면 되겠고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가수금을 넣고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그 세금 효과를,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년 투자 수익률도 벤치마크 수익 10%를 지향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투자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이겁니다. 가렴주구 시대에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죠. 이민을 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민 가기 전에 모든 재산을 양도해야 되거든요. 세금이 따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한 100년 동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동안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 최고의 솔루션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면 반드시 이 플랜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투자와 절세 VIP 컨설팅 3,300여 차례 이상을 한 경험을 한 전문가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요, 제가 다양한 이렇게 절세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절세 스킬을 동원해서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 7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요, 강남의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400m 밑에 역삼 오페라 갤러리 지하 1층 그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한테 3만원만 입금하시고 성함하고 핸드폰 당연히 들어오겠죠. 회차, 교육회차, 1회차인지 2회차인지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삼역 2호선
2번 출구 나와서 바로 직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오래 가다 보면 강남역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출구 나오자마자 뒤로 좀 돌아서 한 10에서 15m 간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하나은행 지나서 바로 3, 40m 밑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됩니다. 우리 뭐 인생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보다는 제가 볼 땐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계속 손해만 보겠죠. 따라서 풍부한 전문 지식하고 다양한 경험,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편입니다. 금융기관 편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된 자산관리사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산관리든 인간관계든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는데 이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겠죠. 백견이 불여 일행입니다.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NGP 플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00년 동안에 수백억 이상, 수천억 이상을 벌어줄 수 있고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관리 만들어 보시고 3대를 잇고 증손자까지면 4대까지가 되겠네요. 100년 대계를 한번 성공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ISA 폭발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거 가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